여러분 반갑습니다. 필란티어라는 회사, 요즘 뉴욕 증시에서 정말 잘 나가는 기업, 특히 우리나라에서 뉴욕 증시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서학개미 분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 최애 종목 팔란티어 주가가 아주 이상 발작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라는 회사, 이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성적 너무 좋습니다. 시장 예상보다도 좋고, 또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상당히 선방했다. 이 정도면 주가가 오르기 위한 여러 가지의 필요 조건을 많이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에 나타난 주가는 그 정반대였습니다. 무려 12%나 떨어졌습니다. 자,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단기 주가 상승 하락에 크게 구애를 받으면 큰 그림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대범해지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팔란티아 같은 큰 회사가 갑자기 주가가 12%나 떨어졌다? 이것은 결코 적은 폭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더더군다나 실적 발표가 좋았다, 이 대목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이 실적이 예상보다도 더 좋아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는 뉴욕 증시의 기관 투자가들, 애널리스트들이 내가 팔란티어가 실적이 매출, 또 당기순이익, P, 또 EPS라는 주당 순이익률 있죠. 이런 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쭉 예측하는 데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요. 바로 뉴욕 증시의 큰 손들은 그 지표를 보고 뉴욕 증시에서 팔란티아 주식을 사고 팔아 거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실적, 예측치 실적, 시장의 예측 가이던스보다도 나타난 실적이 좋다, 이것은 뉴욕 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사야 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생기면 주가 상승 요인이다, 우리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와르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주가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지 아니면 하루 떨어지고 다시 오를지 이런 것은, 길고 짧은 것은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팔란티아 같은 그런 유망주가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왜 주가가 떨어졌느냐, 이 대목 한번 곱씹어 볼 필요는 있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들이 최근 들어서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이 들어간 순매수 종목 1등입니다. 지금 서학개미 잔고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애플을 제치고 3등까지 올라가 있는, 그야말로 한국 개미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다. 그런 점에서도 팔란티어의 일거수일투족은 조금 자세히 또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팔란티어는 정말 호재가 많은 회사예요. 사실 트럼프 당선되기 전, 또는 엔비디아 돌풍이 생길 정도의 팔란티어를 샀다면 지금쯤 상당히 큰 재미들을 보셨을 겁니다. 스스로 자화자찬이라고는 아니지만은 SBS 비즈라든지 또는 연합뉴스, 또 MBC, KBS 등의 방송에서 제가 엔비디아가 막 뜰 때 엔비디아 다음으로 유망한 종목은 팔란티어다,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제가 엔비디아 투자한 분들에게 중간 사정, 변동 사정을 좀 신속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 팔란티어가 왜 호재냐? 우선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현재 시대에 딱 맞습니다. 딱 맞다기보다도 가장 맞다. 우선 팔란티아라는 말, 단어, 이게 천리안 구슬 아닙니까?
먼 자기 천리 바깥을 내다본다. 이게 안보 산업의 아주 결정적인 어떤 브랜드거든요. 지금 911 사건이 터졌을 때 팔란티어가 출범을 했습니다. 911이 일부 테러 분자들이 사전에 쭉 기획을 해서 뉴욕에서 뜨는 비행기, 샌프란시스코 가는 비행기를 도중 키드내핑, 납치를 했다가 그로서 펜타곤과 월드 트레이드 센터 들이박은 사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때 피터 틸이라는 사람, 지금 팔란티아의 창업주 겸 이사회 의장인데요. 이 양반이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사업가로 굉장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때 FBI를 찾아갑니다. 우리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테러를 예측을 해드릴게요. 자, 사람들 눈빛 표정만 봐도 예를 들어서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서요, 수천 명의 사람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팔란티아의 피터 틸은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의 눈초리만 봐도 그 중에서 지금 두리번 한다든지 테러를 할 만한 어떤 전조가 있는 행동, 반드시 테러한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행적, 이런 것을 또다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테러의 가능성을 상당히 사전에 파악해낼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죠. 위성 레이더 등을 통해서 하늘을 움직이는 동태. 그래서 이 피터 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FBI가 이 팔란티아의 그 시스템, 이 시스템을 고담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고담 시스템을 대량으로 샀습니다. 그런 차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팔란티아에 SOS를 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실제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게요, 팔란티아의 시스템, 고담 시스템을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발사하는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올지 상당히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대피할 수 있고 도망도 다닐 수도 있고 또 요격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었죠. 현대 전쟁은 정보전이다 이러는데 그 정보전에서 필수품이 바로 팔란티아의 고담 프로젝트죠. 자, 뿐만이 아니다. 기업에서도 생산관리, 물류관리, 고객관리 하는데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각 고객의 특징, 또 날씨와 매출의 상관관계 이런 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쭉 짜서 그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면 이런 제품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잘 팔리겠다 이런 게 예측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팔란티아 물건을 사 들어갔습니다. 자, 이 와중에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어냈고 또 챗GPT 같은 곳에서 지능형, 생성형 인공지능을 굉장히 그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팔란티어의 고담 프로젝트가 훨씬 더 똑똑해지고 돈이 더 잘 팔릴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가 높아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한 것은 이 피터 틸의 창업주 팔란티아를 만든 창업주 피터 틸이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갖고 있는 위상, 우리는 테슬라의 머스크를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알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트럼프가 오랫동안 도움을 받아왔던 실리콘밸리의 거물이라고 그러면 바로 피터 틸을 들 수가 있습니다. 피터 틸은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이민을 간 거죠. 그래서 나미비아 등을 돌아다녔는데 특히 나치 히틀러에 대한 반감, 다시는 이런 게 없어야 되겠다 해서 상당히 친공화당 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 우파적 성향을 띠고 실리콘밸리에는 상당히 드문 아주 강경 우파입니다. 그래서 2016년 선거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도와줬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밑에 권력 승계 1호, 1번 승계권자인 벤스 대통령, 이 벤스 대통령을 장학금까지 줘서
사실 그 실리콘밸리에 우뚝 세워준 1등 공로자가 바로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이 예일대학 나와서 그냥 저 변방에 변호사로 만족하고 있던 이 벤스를, JD 벤스를 실리콘밸리로 모셔서 자기가 같이 벤처 캐피탈을 같이 한 겁니다. 그러고는 또 거기서 번 돈으로 벤처 캐피탈 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은 벤스가 벤스 캐피탈 회사의 지금 2대 주주로서 회사를 직접 꾸려가고 있기도 하죠. 바로 벤스는 여기서 돈 벌어서 미국의 상원의원까지 하게 됐고 그 인연으로 트럼프까지 만났는데 트럼프와 벤스가 만날 때 결정적으로 다리를 놓은 분이 바로 피터 틸이기도 합니다. 이 피터 틸은요, 페이팔 마피아 두목으로도 유명하죠. 자, 페이팔 마피아, 실리콘밸리에 가장 큰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IT 천재들의 모임인데요. 원래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창업동지들끼리 뭉쳐진 조직이에요. 이 창업동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제리 양 같은 유튜브를 창업한 분들, 신세대 신기술의 파이오니어들 중에 상당 부분이 바로 페이팔의 창업 멤버들이고 심지어 테슬라의 머스크조차도 머스크는 뒤늦게 들어갔습니다만 이 페이팔에서 피터 틸과 같이 동업하면서 여기서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자, 이런 호재들이 계속 터지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제목은요. 주가를 좌우하는 것은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 또 경영자의 올바른 판단, 그 업황의 장기 전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자, 오늘은 밸류에이션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와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건데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대표적인 게 PER이라는 지수죠. PER, Price Earning Ratio라는 겁니다. 여기서 P, 프라이스는 주가, 그 다음에 earning은 단기 순이익이죠. 순이익. 그러니까 순이익과 주가와의 비율, 레이시오, 그것이 PER 지수인 것입니다. 분자에는 주가를 갖다 놓고 분모에는 단기 순이익을 갖다 놓고 이래서 구하는, 그렇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주가가 순이익 규모보다는 좀 더 크기 때문에 1배, 2배, 이래서 단위가 배자로 나눕니다. 1.1배, 1.5배. 자,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또는 뉴욕 증시의 실물 애널리스트들이 밸류에이션을 놓고 볼 때 10에서 20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품목마다 다르고 종목마다 다르고 회사별로 좀 차이가 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림잡아서 비교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란티아의 이 PER 지수가 얼마냐? 200에 육박하고 200. 자, 지금 10에서 20 정도면 뭐 적정하다 했고, 특히 기술주 같은 것은 좀 후하게 쳐도, 왜냐하면 기술주는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게 PER 지수가 한 40 정도 넘어가면 이제 경고등이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보다도 훨씬 높은 200에 육박하고 있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높아져도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PER이라는 지수, 바로 이 PER 지수의 마술이죠. PER 지수라는 게 말씀 올린 대로 주가를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는 오늘의 주가예요. 근데 이익은 오늘의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스톡과 플로우의 개념인데, 이익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개념이거든요. 지난해 내가 이익을 벌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자는 현재 거예요. 분모는 과거인데 현재의 주가를 과거의 이익으로 나누어서 그것이 200배가 됐다 해서 PER 200배인데, 이때 200배가 돼도 급 안 날 수 있는 것은
자, 이익은 지금의 이익이 아니니까 1분기 이후의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지금 200배지만 당기순이익이 200배가 되면 지금 PER은 1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PER 지수가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데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모든 지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PBR 지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수가 있습니다만은 지수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PER 지수가 200이라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분모에 들어가는 당기순이익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으면 PER 지수가 높아도 괜찮아요. PER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그럼 주식 사야죠. 자, 그런데 그동안에 팔란티어는 미래 성장 가능성, 각종 호재만 보였다고요. 악재가 안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악재가 있어도 또 PER이 웬만큼 높아도 계속 고다 해서 사람들이 팔란티아 주식을 계속 샀고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1분기 2025년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왜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는데 그럼 PER 지수도 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갑자기 투매를 했느냐? 자, 이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데 대한 공포. 이렇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러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가 조금씩 있어 왔었더랬어요. 그런 차에 지금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게 뉴욕 증시에서는 두드러지게 지금 부각이 안 되는데 유럽에서는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미국과 유럽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토를 미국이 철회한다는 등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미국과 유럽 간에 통상 마찰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통상 마찰 그 자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안보 동맹이 만약에 깨진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럽이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이 안보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미국과는 상의 없는 독자 예산을 꾸려가야 된다. 자, 이 대목에서 왜 팔란티어가 충격을 받느냐? 미국과 유럽의 안보 동맹이 완벽하다 했을 경우에는 팔란티어의 첨단 고단 프로젝트 또는 파운드리 프로젝트를 유럽에 많이 팔 수 있고 실제로 또 계약도 많이 맺었는데 최근 들어서 유럽이 좀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통신, IT 분야에서 이게 미국에 맡겨도 되나?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유럽 회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상품이 팔란티어가 그만큼 좋았다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팔란티어를 대체하는 유럽의 어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 이런 공포. 또 그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팔란티어가 미국과 유럽이 관세 폭탄 때문에 사이가 갈라지면 우리 정보를 다 갖게 되는데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시스템을 쓰면 이거 맡겨도 될까? 이런 어떤 불안감이 정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영향이 때문에 팔란티어가 망한다 이것도 아니고 현재 급격하게 매출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1분기 매출을 자세히 보시면 매출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EU, 유럽 각국으로부터의 매출은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회복될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좀 사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갑자기 잘 나가던 팔란티어에서 삐그덕했느냐? 그 삐그덕한 요인 중에 하나가 트럼프 관세 폭탄 속에서 유럽과 미국의 긴장, 나토 탈퇴 이런 악재가 나오면 팔란티어의 판로가 막힐 수도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업체들도 상당수가 팔란티어의 지금 바운더리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되면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결국은 트럼프 관세 폭탄이 팔란티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된다. 이러면 팔란티어가 계속 고공행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요. 자그마한 어떤 악재 하나도 시장에 좀 더 크게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팔란티어를 둘러싼 악재와 호재 좀 뚫어볼 필요가 있고요. 이 김대호 TV 영상에서는 팔란티어가 워낙 지금 스하게이미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팔란티어를 둘러싼 악재와 호재, 순간 바뀌는 게 있으면 즉각 수시로 찍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